큰 그림을 좀 봐볼까요? 선생님이 혈전근개 파열이어서 부분 파열이었는데 더 찢어져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판서가 좀 웬만하면 그냥 오른손으로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상생활을. 근데 어떻게 안 쓰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왼손으로 판서를 할까 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고요. 왼손으로는 채점도 못 매겠더라고. 그 삐뚤빼뚤해가지고 조금 낮게 할게요. 그리고 개념 테스트 해야 되는데 개념 테스트 선생님 수업이 거의 판서 위주인데 판서가 잘 안 될 것 같아. 지금 고민이야 되게. 말로는 못 하겠고, 그치? PPT를 좀 자세하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분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은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배운다, 약간 이런 개념이야. 수학적으로 정적분을 하고 싶은데,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넓이에 관련된 거야. 적자가 쌓다라는 거야. 분자가 남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학 2가 아니라 사실은 미적분에서 배울 건데, 미리 선생님 적분을 가르칠 때 이것부터 하거든. 적분이라는 게 무언가부터 배운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냐면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곡선의 넓이를. 이런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내가 0하고 여기 1이 있는데 요 넓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저게 곡선이니까 알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가겠니? 그래서 요 놈을 n등분을 하자. 0부터 1까지를 n등분 하자. 여기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n분의 1이겠지. 그래서 요 n등분하여 y 값을 기점으로 이렇게 사각형들을 채워봅시다. 이해가겠니?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n분의 1이고 높이가 fn분의 1인가요? 두 번째는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가 n분의 2겠니? 그래서 마지막 놈은 n분의 1에 f의 n분의 n이겠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넓이가 있고 그거에서 오차인 넓이들이 있을 거야. 지금 이놈은 내가 알고 싶은 넓이보다 얼마만큼 크겠어? 저 색깔 칠한 부분만큼 클 거야. 이번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작은 놈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러면 밑변은 똑같이 n분의 1이고 f의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해가겠습니까? 쭉 해서 n분의 1에 f의 n분의 n-1까지겠지. 이해가겠니? 자, 뭐가 변하는지 규칙적으로 일식하시면서 변하자. 이거 시그마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될 테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실제 넓이는 이 값하고 이 값 사이에 있지 않겠냐?
왜 하얀 놈은 실제 넓이보다 크고 지금 녹색 놈은 실제 넓이보다 작지? 여기까지 가겠어? 그래 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뭘 붙여? 리미트 K는 0으로 갖다 붙여. 그러면 얘가 실제로 우리가 fx식이 있으니까 식으로 극한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둘 다 실험하고 그냥 같아요. 그게 같아져. 왜? 아주 잘게 쪼개면 하얀 것들 중에 색깔칠한 거 있지 오버된 부분은 줄어들게 돼. 생각을 해볼까? 2배로 쪼개볼까? 2배로만 쪼개봐도 오차 부분이 확 주는 게 좀 눈에 보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n분의 1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쫙 오차가 줄어들면서 저 넓이를 수렴을 하겠지. 그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인테그랄, 이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0부터 1까지 fx의 dx라고 부르고 이걸 정적분이라고 불러. 근데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종이도 어떤 시절? 기원전 2000년부터 곡선은 있었으니까 원도 그렇고 원의 넓이 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했던 거야 수학자들이. 동글동글한 데다가 우리는 넓이를 어떻게 정의하죠? 아이고 어쩌습니까? 얼굴이 그냥 피부가 그냥 수잔 잡구나. 얼굴이 광나네 광나. 그래서 저렇게 넓이를 구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매번 이렇게 극한이라는 개념은 없었어 그리스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도형을 최대한 잘게 잘라 넣는 게 목표였던 거지 그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구분부적법이라고 부르는. 알겠어요? 그러다가 18세기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이 유니트가 생겨버리면서 그 값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기 시작을 해. 이게 정적분이에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극한을 때려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졸라 힘들다 라는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돼. 어떤 함수값의 차로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기호가 이렇게 되고 이거의 뜻은 뭐냐면 대문자 F1 빼기 대문자 F0이고 그럼 대문자 F가 누구냐? 이 놈이 도대체 뭐냐? 미분하면 저 함수가 되는 놈의 기호야. 되게 신기하지? 원래는 극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식적으로 그냥 계산이 돼버리는 걸 누가 찾았다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찾았다고.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그러면 정분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아니라 했는데 부정적분은 뭐냐면 이 대문자 fx를 찾아내는 게 부정적분이야. 대문자 fx를 찾아서 넓이를 구하는 게 정적분이야. 끝이야. 다 했어. 퇴근해. 나는 가르쳐줄 거다 가르쳐줬다. 이게 답니다.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곡선과 함수에서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y는 fx가 있을 때 그 fx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넓이 값을 구할 때 그 값의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이건 약간 명령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거고 여기까지 가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플러스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가 나와. 적분을 하면 그 적분의 성질입니다. 넓이라면서요 적분값은 넓이 값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부호가 있어. x축보다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여기까지 가겠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계산된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요 기호의 뜻은 요거야. 그리고 단 하고 저기서 뭐라고 쓰냐면 f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요놈 스몰 fx가 나온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색깔 다르게 한 게 뭐냐, 여기 안에 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함수의 이름 fx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막 y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지. 얘가 정적분입니다. 이게 다예요. 핵심입니다.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놈하고 이 놈을 1부터 3까지 이놈의 그래프하고 x축사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렇게 기호로 이거 얼마니? 라고 물어볼 테고 얘는 선생님이 많으니까 그냥 쓸게. 자, 이거 미분하면 얘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걸 찾아서 요놈을 찾아서 요 x에다가 이걸 대문자 fx는 3을 넣은 값에서 함수값이 이거 p x에다가 1 넣은 값을 빼주면 그게 답이에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냐? 그 곡선 꾸부렁꾸부렁한 넓이를 구하려 했는데 그죠? 이게 된다라는 거지. 쌩얼로 나왔어? 안경 안 써도 돼? 레즈기 시간에 있었구나.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학적 기호가 되게 많이 난무합니다. 좀 골 때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y는 fx가 있어. 얘를 내가 미분했어. 그러면 1개 도함수죠? 이렇게 잘라지는 거 1개 도함수라고 하고 그놈의 기호는 y는 f'x야. 이게 별개의 함수죠. 얘를 따로 얘 따르고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우리는 뭘 보는 거다? 이놈의 함수값이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게 도함수가 나오고 이게 도함수가 아니라 이게 도함수야. 기호로 이게 수학 기호야. 이게 수학 기호거든. 그치? 미분하면 프라임 소석끼리 약속을 하고 나타내요. 이게 왜 수학 기호가 가능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기본적인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만들어진 함수들이 있을 테고 이놈들의 도함수가 이 기호로 다 표현이 돼. 표현이 되지? 미음도 기초공식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y는 f'x를 가지고 y는 fx를 찾자. 이걸 찾고 싶은 거야.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적분이라고 부르고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저 기호를.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가.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분했을 때 나오는 애를 찾는 행동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겐테스트 1번을 봐볼게요. 자, 함수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자, 어떤 함수 y는 fx가 있고 요거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온다? y는 스몰 fx가 나올 때, 즉
관계식으로 얘기하면 이 fx의 식을 미분했더니 요거가 나올 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fx를 저 fx는 스몰 fx의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라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기호로 저 fx를 기호로 어떻게도 표현하느냐?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랄하고 인테그랄은 항상 뒤에 가로처럼 가로 열고 닫고처럼 인테그랄은 dx로 닫습니다. 거기에 스몰 fx가 나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나타납니다. 알아들어? 피카 채워보라고 채웠어? 다 채웠니? 자 2번 다 붙었냐? 넌 문제를 푸는 거냐 아니면 잘나고 좀 눈은 풀려가지고 연필을 안 잡고 턱걸이 있어 수학 문제 푸는 사람이. 자 2번 적분의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쳐다보고 한 번도 자 함수 fx의 한 부정 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이라고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fx의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라고 쓸 거고 단 뒤에 c는 적분상수거든요. 상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좀 골 때리는데 이게 좀 기호로 쓴 거란 말이야. 다 식이 아니라 기호가 다 기호의 연산이거든. 기호거든. 근데 얘가 수학 기호가 아니야. 자, 아까 이 얘기 했었단 말이야. 여기서 미분하면 f'(x라고 표현하지. 이거 수학 기호야. 그러니까 그냥 쓰면 돼. 이해 가겠니? 기호로 나타낼 때 저기 우리가 도함수를 저렇게 프라임이나 2프라임 붙여놔 dx분의 dy나 dx분의 dfx로 써도 돼. 근데 얘를 적분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수학 기호가 아니야. 대문자 fx가. 그래서 뒤에서 단하고 대문자 fx는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되는 애요 라고 써줘야 돼.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쓸 거거든. 앞으로 대문자 fx라고 부정적분을 원시함수를. 그런데 얘가 수학기호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아까 중요한 얘기 했잖아. 이 네 개가 다 요 기호로 프라임이나 dx분의 dy로 표현이 가능해지거든. 근데 적분은 얘들아 곱하기부터 안 돼. 곱하기 나누기가 표현이 안 돼. 대문자 fx로 표현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fx랑 gx가 각각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현되면 그것들로 계산 가능한 거잖아.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지. 물론 여기 봐봐. 얘가 이거의 도함수가 f'x랑 gx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fx랑 gx도 다 써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부정적분도 이걸 대문자 x가 이렇게 fx하고 gx로 이 네 개가 표현이 되면 그냥 수학기호로 쓸 건데 그게 안 돼요. 곱하기부터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곰에 이거 지금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
이런 놈이 곱하기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뭘 미분하면 이런 게 나와? 뭘 미분하면 이런 게 나오겠냐? 이런 거 물어보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적분의 가장 큰 적은 뭐냐? 곱하기하고 나누기예요. 적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자, 2번까지 했습니다. 이해가겠습니까? 2번까지 했어요. 자, 이번에 뭐냐면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 하면 뒤에가 요거라는 거지. 이해가겠니? 그리고 그 앞에서 뭘 써놓은 거야? 저걸 써놓은 거야 지금. 앞에 문장 있잖아.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을 밑줄 쳐놓고 그 놈은 사실 뭐야? 요 놈을 한글로 쓴 거지. 이해가니? 요 놈을 한글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 밑에 3번에 보면 선생님이 뒤에다가 가로에다 단 하고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죠. 서술형에서 저거 안 쓰면 감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3번 적분의 기본 성질. 생각해보니까 내가 빔을 쏘면 됐는데. 자, 기호가 어떤 걸 나타내는 게 있고 명령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 그래서 프라임을 붙인 건 약간 이름 같은 느낌이고, 그쵸? dx분의 d는 뭐라고 했어? 명령어 같은 느낌이라고 했지. 물론 그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저거 해놓고 끝나지 않잖아 우리가. 그치? 저걸 찾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니? 근데 이 얘기야 지금. y' 우리가 그냥 명칭으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dx분의 dy는 명칭으로 잘 써 안 써? 잘 안 쓰지, 귀찮으니까. f'에서도 우리가 그냥 기호 상태로 연산도 할 때가 있고 이걸 그냥 명칭으로 쓰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주면 이건 뭐야? 우리가 이걸 찾지 보통은 그냥 수식으로. 그럴 때 쓴단 말이야 많이. 명칭으로 쓰는 기호하고 명령어처럼 쓰는 기호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어차피 얘도 명칭으로 써도 되고 얘도 명령어로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런 의미란 말이야. 인테그랄도 그런 의미야. 인테그랄도 그런 의미야. 이게 앞에 인테그랄이 붙어 있으면 아까 위에서 있었지만 그치? 인테그랄이 있으면 이거 상태로 잘 안 써. 얘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구하거나 실제 식을 또는 기호로 이렇게 바꿔놓고 써. 기호로 바꿔놓고 쓴다고.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부정 적분을 해볼 거야 지금 3번을 하기 전에. 명령어처럼 얘기했는데 자 fx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x 마3이라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1이죠. 명칭을 바꿔볼까요? 얘가 fx예요. 그럼 얘는 뭐야? 인테그랄 fx의 dx가 되겠지. 얘만 있나? 얘도 되지 않니? 이 미분하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얘도 되지 않니? 얘네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저 스몰 fx의 원시함수. 다른 말로 라고 부르고 저 부정의 뜻은 뭐야? 너무 많아서 저 못 정한다의 부정이야. 정할 수 없다의 뜻이야. 이게 적분이야. 자 그럼 잘 봐봐. 자 뭐는 똑같아?
상수항은 이 정보를 가지고 미분된 결과를 가지고 미분되기 전에 걸 썼을 때 상수항에 대한 정보는 사라져 버리지 0돼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은 알 수가 없어. 이해가겠니?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은 모르니까 상수항은 몰라.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C로 써요. 그걸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부정적분을 했을 때 1차부터는 쭉 나오는데 상수항은 죽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뭔지 모를 거고 분명히 있을 건데 0이어도 있는 거니까 그걸 적분상수 C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야. 그 C가 이제 뭔지 알겠어? 여기까지가 2번이었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얘는 fx가 이루고 인테그랄 fx의 dx는 어떻게 되겠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아니지 x 플러스 c가 되겠죠. 이해 가겠어요? 기호보다는 식으로 쓰는 게 뭔가 편하긴 한데 저렇게 찾아내는 게 이 행동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10분 쉬었다. 2시간이에요? 1시간 반 할 거야. 2시에 마무리할 거야.